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이규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논어에서 학이라는 말에다가 시간이라는 말을 더해서 역사 혹은 상고주의라는 말을 이끌어내어 보았습니다. 학, 역사, 상고주의 이런 키워드들이 공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학단이 학자들의 집단이라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지만 공자학단이 종교인들의 집단이라는 것은 종종 망각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몹시 아팠을 때 제자 자로가 하늘에다가 선생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자학단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예라는 것이 종교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가 재미있는 것은 공자는 예도 학의 대상으로 혹은 시간 개념을 넣어서 전통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예를 주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자는 예에 대해서 문헌으로 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나라가 증명할 수 없고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송나라가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이 충분하다면 나는 증명할 수 있다 라고 공자는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헌이라는 것은 기록과 원로, 학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헌으로서 예를 고정하려는 태도는 공자학단의 좀 독특한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공자의 상고주의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에게 학, 역사, 예 이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공자에게 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산천,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국가의 전장과 예약,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의,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모두 공자는 예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가 중요한 것은 효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공자의 제자 제연은 3년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년상은 너무 형식적인 예의에 치우친 것 아니냐. 3년 동안이나 상례를 치르느라고 애를 쓰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공자는 제의 그 생각을 일정 정도 받아주기는 했지만 문을 나가는 제를 보고 제는 아마 부모님이 3년 동안 뭐 주지 않았나 보다. 사람이 3년상을 하는 것은 대체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3년 동안은 부모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공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는 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튼 공자에게 예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춘추시대라는 시대 상황입니다. 모든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전도가 됐죠.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권위를 가진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자에게는 선왕이 제정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의 공자는 부득이하게 선왕의 예를 소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지이덕하고 제지이되면 유치차격이니라. 도지이정하고 제지이형이면 민면이 묻히니라.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되지만 형벌로 다스리고 행정으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죄를 면하기만 하면 그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공자는 어지러운 시대를 다스릴 중요한 기제로서 예를 주목했던 거죠. 근데 이와는 공자와는 좀 달리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논어에는 정자산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정자산은 논어에 나오는 대표적인 법가형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BC 535년 무렵에
정자사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성문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성문법을 만든 이유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공자가 그렇게 중시했던 덕치라든가 예치, 예로서 다스린다, 덕으로 다스린다, 이것을 빌미로 기존의 정치인들이 편법으로서 법을 어기고서 사사로이 자기 측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덕을 베푼다 혹은 예우한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거죠. 정자사는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또 속물적인 태도에 신물이 나서 예의보다는 법을 좀 중시하고 결국에는 법을 성문화해서 솥에다가 주조했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모두 논어에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비교를 해서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예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전국시대에는 다양한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의 예의관과 공자의 예의관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장자는 예 자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예라는 것은 계급을 나누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고 인간의 우열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예가 제정되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무한히 갈망했습니다. 예가 없는 공간으로 가기를 무한히 갈망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자의 상고주의와 장자의 초월적 태도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에 대해서 또 지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던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묵자입니다. 묵자는 예에 대해서 아주 치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예라는 이름으로 산천에 혹은 하늘에 혹은 종묘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막대해져서 그 모든 것을 농민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순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순자는 아까 말했던 정자상과 공자 이 두 분의 영향을 적절하게 받은 것 같은데 순자라는 분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순자는 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은 공자와 비슷합니다. 매우 흡사한 시각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좀 달랐던 것은 예에 있어서 공자가 선왕을 중시했다면 순자는 예에 있어서 후왕을 중시했습니다. 당대의 임금이죠. 오늘날의 임금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다스려야 되는 데는 오늘날의 정신이 필요하고 오늘날의 정신에 걸맞는 예는 오늘날의 임금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순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이유욕, 태어나면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욕망을 긍정한 분입니다. 욕망을 긍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본 분이죠. 악한 본성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예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자는 예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의 예는 공자의 예와 달리 교화보다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고 전통, 역사에서 귀감을 삼는다는 의미보다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맞게 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당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시한 거죠. 그래서 흘러간 물에는 손을 씻을 수 없다. 이런 법가의 태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순자에게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에게는 예가 법률과 같은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순자 스스로 예는 법의 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여러 사상가들의 견해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공자의 예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이 좀 더 분명해질 듯 한데 오늘은 대체로 그와 같은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자의 사상에서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자의 화와 소인의 동에 관해서 또 다른 여러 사상가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